이거 아쉽습니다. 이 스토브 리그 드라마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16부작이 아니라 한 50부작 정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굉장히 좀 즐겁게 봤고 상당히 좀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부, 2부 드라마 끝나고 난 다음에 드라마와 현실의 허와 실이라는 참 씨잘데기 없는 리뷰를 했습니다. 자, 드라마는 드라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리얼리티가 묘하게 섞여 있어서 상당히 특별한 느낌의 드라마였습니다. 자, 큰 기대를 안 하고 봤었는데 처음에는 저도 그랬죠. 근데 참 오랜만에 웰메이드 스포츠 드라마를 참 재밌게 봤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나올 때만 해도 주위에서 뭐 이 정도 파급력을 뭐 생각을 전혀 못했을 거예요. 화제성도 예상키는 좀 어려웠는데요. 자, 야구 드라마인데 야구하는 장면보다는 이 스토브 리그를 주제로 프런트들 이야기를 다뤘거든요. 러브라인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 드라마가 이제 한참 시청률 이렇게 상향 곡선을 막 그리고 있을 때요. 타 종목의 프런트들 역시 드라마화를 원하며 여러 가지 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뜻을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KBO 그리고 구단들도 이 같은 반향을 전혀 예상치를 못했는데요. KBO 관계자하고 제가 오늘 오전에 통화를 좀 해봤는데 그야말로 대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참 많이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 대형 악재만 아니었다면 올 시즌은 드라마 이 스토브 리그와 또 성민규 롯데자이언츠 단장의 개혁 드라이브 또 맷 윌리엄스 기아 타이거즈 감독의 새로운 타이거즈 캠페인이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기대감을 부풀게 할 그런 예정이었는데 조금 뭐 여러 가지 좀 큰 변수가 생겼다 이렇게 좀 봐집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했던 것 이상의 드라마 파급 효과. 뭐 아재들이 뭐 많이 또 본방 사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깨비 이후로 제가 이제 이게 참 최고의 드라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 드림즈의 한국 시리즈 진출을 보면서 가슴이 참 뭉클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권경민 상무의 이제 기분 좋은 이 봉투 투척 장면 있죠. 예, 뭐 무릎 꿇고 돈을 받았는데 뭐 이자까지 쳐주니까 서서 줘도 되잖아 이러면서 봉투를 탁 던지는 그 장면, 야, 참 속이 후련했고 또 이 권상무가 백승수 단장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해주면서 싸가지 없지만은 일 잘하는 사람 소개해줬다. 좀 브로맨스에 저도 모르게 좀 기분 좋은 그런 뭐 기쁨을 좀 느꼈습니다. 자, 마지막 장면에서요, 이 백승수 단장이 문을 열고 딱 나가잖아요, 그죠? 다들 그러잖아요 하면서 문을 이렇게 탁 여는데 이제 마지막 그 엔딩 장면하고 좀 겹쳐지면서 상당히 좀 약간 가슴이 좀 뛴다 그럴까요? 예, 올 시즌 다가올 시즌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커졌습니다. 제가 요즘 좀 드라마를 잘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보기만 하면 웁니다. 뭐 슬픈 장면에서 우는 게 아니라 뭐 다들 기쁘고 행복해야 될 장면에서 저는 막 울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울면서도 본방사수를 웬만하면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멋진 드라마가 갔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냥 보낼 것이 아니라 이 스토브 리그가 던진 프로야구에 던진 이 돌직구들을 한번 되새겨보면서 좀 더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브 리그는요, 다 아시다시피 야구의 거의 모든 문제점을 방대하게 다뤘습니다. 설마 이것까지 다룰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 다뤘다. 자, 병역비리, 약물, 해외 원정 도박, 모기업의 눈치 보기 투자, 프런트 내 권력 다툼, 드래프트 비리, 언론의 나쁜 모습 등등. 자, 이신하 작가님이 사실 여러 실제 구단과 이 드림즈의 어두운 면을 같이 엮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모티브가 됐든 실제 있었던 일이 됐든 참 개연성을 넘어서 대단한 리얼리티가 구현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작가님하고 저희 매체가 연예팀에서 서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긴 인터뷰 내용을 했는데 제가 그 서면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 좀 꼼꼼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이신하 작가님이요. 나는 일단 현실이 아닌 허구의 드라마를 만든다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했고 보시는 분들도 그걸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스스로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드문 건 알면서도 그걸 위해 전개한 에피소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현실에서도 있었더라. 방송 후에 알게 된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저게 말이 돼? 이런 의견을 들었던 에피소드 중에서도요. 오히려 취재를 통해 알게 된 실제 사례도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참
우리 팀 이야기다. 이거 우리 팀 이야기다. 서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들 좀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권경민 상무가요, 이제 처음에 좀 빌런 이미지였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옳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캐릭터가 계속 진화를 하면서 나중에는 뭔가 시원한 사이다 발언을 좀 이어갑니다. 묘한 공감 캐릭터가 됐는데요. 특히 약물 스캔들 관련해서 이 권상무가 내뱉은 발언이 굉장히 오래 여운이 남습니다. 자, 반칙으로 성적을 냈는데 한 시즌 중에 절반밖에 못 뛰는 처벌이 무겁습니까? 시험에서 컨닝하다 걸리면 비학점 줍니까? 추위 더위 견뎌가면서 사시사철 흘린 땀보다 더 값진 게 주사 한 방이면 이게 지금 스포츠 맞습니까? 야구 로봇 경연대 아니에요? 4년씩 출전 정지 때리는 프로축구한테 우리 지금 안 부끄러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신하 작가님 말씀을 잠깐 요 대목을 한번 보니까요. 오정세 배우가 맡은 이 권경민이라는 캐릭터는 이상하게도 내 손에 가장 잘 붙는 대사가 많이 주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어휘를 자주 구사하게 되는 캐릭터였는데 그것을 마음대로 바꾸지 않고 딱 그대로를 살려줘서 개인적으로 짜릿한 순간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작가님도 이 권경민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일부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실제 약물 스캔들 지금 징계 수위를 한번 봤어요. KBO 한번 걸리면 72경기 딱 시즌 절반 출장 전지입니다. 두 번째 1년, 세 번째 영구 제명이 되고요. 자, 메이저리그하고 일본 사례를 우리가 보고 이 카다에서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다가 이제 한국 도핑 방지 위원회에서 프로스포츠의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을 해서 정했다고 해요. 뭐 KBO에서 정한 건 아닙니다만 객관적으로 보면 축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무른 그런 징계입니다. 메이저리그도 상당히 물러요. 뭐 오죽하면 약물의 천국이라고 그런 이야기까지 하겠습니까? 메이저리그를. 근데 피파는 좀 다르죠. 뭐 딱 걸리면 2년, 4년 이렇게 되는데 뭐 치료 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선수의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감안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감형을 해주는 그런 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축구 같은 경우는 피파가 완전히 상위 기관이잖아요. 다 룰을 장악을 하고 지금 메이저리그가 있지만 메이저리그가 KBO 리그의 상위 기관은 아니거든요. 이제 KBO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을 또 관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카다에서 정한 그것만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는 좀 더 좀 강하게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또 제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생각이 듭니다. 약물이라는 것이요. 공정한 게임을 망치는 주범이죠. 이 시도를 하려는 이 마음 자체가 리그 전체의 균형을 깨뜨리는 도적행위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요. 이를 바라보는 리그 사무국 그리고 야구계의 단호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간이 지나면요. 뭐 아무렇지도 않게 활동을 합니다. 막 선수들이 그죠? 약물 관련 선수들이 또 혜택도 다 받습니다. 이게 잃으니까 근절이 안 됩니다.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크면 약물에 손을 대는 것이 계속 이어지겠지요. 지난해 유소년을 상대로 이여상 야구교실에서 약물 투여 스캔들 있었습니다. 뭐 굉장한 충격이었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야구 같은 경우는 프로보다 훨씬 강합니다. 4년간 자격 정지를 주거든요. 정말 더 나쁜 짓을 한 거죠. 프로가 오히려 이런 부분을 좀 더 보고 좀 반면교사로 좀 삼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 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우리 채널을 통해서 좀 궁금하다, 좀 알아봐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최근 식약처에서 약물 구매를 한 15명의 명단을 입수를 했습니다. 자, 금지 약물 유통 판매 차단을 위해서 브로커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요.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운동선수 15명의 명단을 입수를 해서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카다에 넘겨줬습니다. 지금 카다에서 실제 조사를 하고 있고 구매 경위 등을 확인을 하고 실제 투여 여부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이 알려지려면 2-3달 정도 걸릴 예정인데요. 제가 그래서 KBO에 조금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야구 선수 있느냐? 좀 KBO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되면 일상적으로 야구 선수가 있으면 귀뜸도 주고 뭔가 확인 절차가 들어온다고 그래요. 근데 전혀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야구 선수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저한테 2주 전에 연락을 줬었는데요. 제가 재차 며칠 전에 또 다시 확인을 하고 2중, 3중 체크를 해보니까 지금은 현직 야구 선수들이 연관됐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지만 이러한 2-3달이 걸리는 이 모든 과정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야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보면 좀 가능성은 조금 낮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뭐 경천 동지할 그런 일이 벌어질
확률도 있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알려지는 대로 후속 소식 빠르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손그룹 한번 보겠습니다. 제손그룹, 이 드림즈를 운영하고 있는 이 제손그룹이요, 소비재 유통망을 갖추고 있는데 지역사회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근데 눈치를 봅니다. 매년 70억 적자를 감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치 보다가 자, 이거 유통 소비재 때문에 하고 있는데 이것만 없어지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제손그룹이 어디냐? 롯데그룹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중공업을 또 가지고 있어요. 이 대목에서 최근 자금이 풍족하지 않은 두산 아니냐, 이런 분들도 계셨고, 요즘만 놓고 보면 정말 돈에 있어서는 굉장히 짠 삼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제손그룹이 해체를 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백승수 단장이 매각을 하게 되지요. 모기업의 지원 의지가 갈수록 약해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KBO 리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생력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수년째 이어지고 있어요. 언제까지나 모기업을 바라고 있을 수가 없다. 또 모기업 지원이 편하죠. 물론 편하죠. 한데 발로 뛰는 마케팅을 하면요, 실제 이제 800만 관중을 감안을 한다 그러면 적자폭은 치명적이지 않다는 것이 실제 시뮬레이션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팀, 지방팀의 격차가 매우 큰 것은 사실입니다. 예, 이것은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병역 관련 홍역 한번 보겠습니다. 한 차례 프로야구가 큰 홍역을 알았었죠. 2004년에 8개 구단 몽땅 다 걸렸습니다. 76명의 선수들이 연루가 됐었는데 참 큰 대홍역을 치렀습니다. 이른바 병풍. 자, 수많은 선수들이 징계받고 군입대하고 도망다니고 실형받고, 근데 여전히 병역 혜택을 둘러싼 문제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아시안게임, 올림픽 때마다 선수 선발에서 잡음이 있고 상무 입단을 둘러싸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2018년 자카르타 팔레마 아시안게임으로 촉발이 됐던 이 병역 혜택 논란이 오지환, 박혜민 선수에 대한 비난에 그치지 않고 또 선동열 감독의 사퇴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 야구계가 좀 더 성숙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해외 원정 도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동규 선수가 해외 원정 도박을 했어요. 드림즈의 임동규 선수가. 자, 오는 5월 초면 삼성 라이온즈 오승환 선수가 그라운드에 복귀를 합니다. 해외 원정 도박으로 1,000만 원 벌금형을 받았고 72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마치고 KBO 리그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자, 들어오면서 사과를 했고 또 뭐 크게 팬들 앞에서 사죄했습니다. 자, 뭐 해외 원정 도박 앞으로는 좀 없어져야죠. 근데 드라마에서 있던 부분들이 이런 실제 있었던 일을 가지고 모티브를 가져와서 또 극화를 만들었는데요. 이 밖에도 저는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해마다 이어지는 음주운전 일탈, 그죠? 삼성 최충현 선수 이번에 이제 150경기 징계를 받았는데 이 징계를 두고 적당하다, 부족하다 논란이 여전합니다. 정해진 KBO 룰이 있어요. 단순 적발 50경기 출전 정지입니다. 여기를 넘어서서 구단이 100경기 추가 징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일벌 100개를 강조하며 이 징계가 약하다, 이런 일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강하게 징계를 해도 근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절을 시키겠다 그러면 일벌 100개 하라, 더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 아예 발을 붙이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근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박한희 선수의 그런 사건을 보고도 전혀 교훈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성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그러면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는 징계 수위를 높이는 것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다. 저도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정해져 있는 그 룰을 더 상회하는 이 징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뭐 논란의 여지는 조금 있습니다. 자, 끝으로 드라마에 비친 언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드림즈 홍보팀장이 맞춤형 기사를 만들어서 배포를 합니다. 이대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칩니다. 방송 기자는 인터뷰 내용을 악의적으로 편집을 합니다. 일상이라고 말할 수는 제가 없다, 이렇게 해도 우리 기자들 그 누구도 이 단언, 아예 없었다라고 이렇게 단언을 하지 못하는 것이 한국 언론의 현실이고 자상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나온 이 기자로서의 시간보다 남은 시간들이 제가 좀 이제 굉장히 짧죠. 아직 뭐 요만큼 남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야구부장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좀 스스로 좀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습니다. 이게 결국 신뢰를 잃으면 미디어가, 그죠? 팬들이 떠날 것이고 기사로 알던 정보의 효용 가치도 당연히 다운될 것이죠.
세상이 발달하고 미디어도 발달하고 플랫폼도 발달하고 팬들은 더 정보 접근이 더욱 용이하고 여러 수단을 가지고 계세요.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자, 수많은 기자들이 저마다의 명예를 걸고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 속해 있는 뭐 이 집단에 있는 기자들하고도 이런 좀 더 좋은 그런 마음들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드라마 참 잘 봤습니다. 2부 후속작? 자, 한번 기대를 해보겠는데 작가님의 인터뷰를 보니까요. 이 야구를 하는 이 영상은 조금 구현하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또 찾아오실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좋은 드라마 잘 봤고 큰 교훈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